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오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히로님 오늘은 저희가 에피소드 35번째인데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써니님인데요. 써니님이 바로 저희 AI 코리아라는 그 보피님이 운영하시는 예,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을 계속 꾸준히 청취하시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네,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시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나오신다고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모시게 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남자의 깨달음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에피소드를 한 편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 그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게스트 초대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면서 나도 한번 나가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연락하는 방법은 이 지금 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팟캐스트가 되었든 밑에 설명란에 우리 히로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이메일과 소통을 통해서 초청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남자의 깨달음은 자기 개발을 넘어서 요즘 찬참 자기 개발에 이제 끌어당김 이유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음 챙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채널이고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사실상 그 마음 챙김 하시는 분들이 그 끌어당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이 통하는 분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뭐 마음 너 오늘 챙겼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로 다 오시면 되고요. 예, 희론님 그럼 오늘은 우리 써니님을 어떻게 또 좀 이야기해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써니님께서 저희가 예, 이제 지금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더 마인드라는 책의 마지막 시간을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써니님께서 이 책을 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읽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모실 때 그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이제 적용해서 또 얻은 부분들 그런 것까지 저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음, 오셨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또 이렇게 또 응원의 갈채를 좀 들진 예. 않지만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더 마인드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에피소드 35번째 마인드가 이제 더 마인드가 끝나고 그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이제 마이클 싱어 요즘에 핫한 분이시죠. 마이클 싱어 네, 책에 그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네, 바로 다음 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 요즘에 많은 그 독서 모임에서도 그 책을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일단 독서 모임이 들어가시기 전에 궁금하시다 하면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어떤 책인지 먼저 이렇게 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오디오북으로도 사실 두 남자의 깨달음 새로운 프로젝트인 오디오북을 지금 네, 플레이리스트가 올라가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자로 네, 저희 그 보필님께서 오디오 오신 네, 문장을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라는 책을 네, 이렇게 녹음해 주셔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더 마인드라는 책도 이제 제가 곧 녹음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관심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디오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50문장인데요. 정말 잔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무도 댓글을 남기신 분이 없었는데 써니님께서 그거를 이제 뚫고 남기셔가지고 오늘 또 초청을 한번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써니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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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두 네네. 남자의 깨달음을 이렇게 오셨는데 간단한 네. 소개와 또 두 남자의 깨달음을 어떻게 또 접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남자의 깨달음은 아까 히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AI 코리아 그 조인을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그 AI 쪽에 공부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두 남자의 깨달음 채널이 네, 이제 오픈이 돼서, 그때서부터 지금 35화니까, 네, 언제 오픈이 된 거죠? 한참 됐죠? 네, 한참 저도, 됐죠. 이제. 네. 그래서 듣다가 뭐 이제 단톡방도 개설되고 해서 음,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직장은 서울이고, 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뭐 은행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네, 했었고요. 네. 현재도 뭐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면요, 금융 쪽, 은행 쪽에 계실 것 같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으면 왠지 그 은행 쪽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희론이 좋습니다. 그럼 써니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써니님께서 마음 챙김이라든지 마음 수련을 이런 거를 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희론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써니님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써니님에 대해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수련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마음 수련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일상생활을 계속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자각하고 있어야지 아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은 언제부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계속 이 일상생활에서 어,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있는지 그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계기는 그 경제적 자유가 시발점이었어요. 음, 네, 제가 그 마음 수련보다는 오히려 예, 이제 시크릿을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예, 예, 그래서 뭐 책도 보고 그 음, 영상도 보고 하다가 이제 켈리츠 회장님을 만난 예, 거예요. 예, 그때가 21년 한 4월경이었어요. 음, 그때부터 정말 또 미친 듯이 학원이며 100번 쓰기며 그, 네, 그 챌린지도 많았었거든요. 뭐 네, 100일짜리 동기부여 프로젝트, 뭐 음, 끈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어,
그 21년 그 해는 진짜 미친 듯이 음. 그 시크릿을 하면서 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하대님처럼 예. 그 잠재의식을 이제 바꾸려고 네.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네. 그 하루의 루틴 중에서 무조건 그 명상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명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그 마음 수련의 시작이 되었어요. 음. 근데 인제 처음 시작하는 일은 이제 뭐든지 다 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명상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음. 무슨 종류도 그렇게 많고 예. 이걸 꼭 뭐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예예.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었는데 예. 일단 불편의 다리를 건넜죠. 음. 음. 끊임없이 인제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발견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루도 인제 거르지 않고 주로 인제 잠자기 전에 저는 명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벽 명상도 하고 밤에 명상도 해 봤는데 저한테는 그 밤에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잠자기 전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어. 고요한 그 와. 시간이. 명상이라는 게 사실 예. 너무 거창하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일단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 그게 음. 명상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너무 좋고 그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고 음. 그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합을 해 보면요. 시크릿을 먼저 접하셨고 거기서부터 인제 켈리 차 회장님의 그런 그 챌린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알게 된 게 성공하신 분들은 인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또 읽다 보시니까 명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서 그 명상을 직접 해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명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좋아졌는지 비포 앤 애프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명상을 하면 좋은 점은 본질과의 만남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참나라고 이제 예. 얘기하는데 본질과의 만남으로써 이제 마음 수련을 하다 보면 그 인제 이원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나를 에고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음. 우리가 보통 뭐 우주다, 뭐 신이다, 여기 책에서 나오는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뭐 영혼이다. 뭐 보통은 참나, 진화 뭐 이렇게 음. 부르잖아요. 예. 이런 네. 것들을 전부 저는 그 셀프라고 규정짓고 있거든요. 음. 우리는 그 셀프는 사실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음. 사실 우리는 그 잠재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이미 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꺼내 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음. 같아요, 제 생각은. 예예. 네. 리얼리티 그 트랜스서핑에서도 인제 말하는 음. 가능세를 네.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인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인제 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우리가 인제 마인드셋을 하고 끌어당김을 하는 것은 그 예. 셀프와 그 같은 주파수를 맞춰 주는 거잖아요. 그 예. 긍정적인 마인드. 음. 예예. 저는 사실 그 사람 자체가 개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제가 어떻게 무서움에서도 개조가 됐을까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네. 부정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실 뭐 그 음 극단적인 인제 그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었긴 했지만 뭐 대외적으로 뭐 크게 싸운다거나 뭐 크게 티를 낸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 음. 본인한테만 관대했던 것 같아요. '나만 네. 옳고 남은 네. 다 그르다.' 막 이런 식으로 인제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뭐가 됐든 시크릿을 먼저 했던 마음 수련을 먼저 했던 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넜고 음. 결단을 했고 실천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는 진짜 긍정의 끝판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인간 자체가 개조됐다고 볼 수 어. 있고 예 예. 하루하루를 정말 음.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간 개조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원래 이제 지금 현업이 금융 업계에 계시고 은행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돈을 만지는 그런 어떤 업계가 금융 업계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좀 숫자에 민감하고 현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느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왠지 잘 안 통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때 2021년도 때 시크릿뉴를 접하셔 가지고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심취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뭐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시크릿뉴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써니님이 생각할 때는 시크릿뉴를 어떻게 처음에 딱 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면 굉장히 좀 업계가 현실적인 업계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그 경제적 자유가 시발점이라고 인제 말씀드렸는데요. 예예. 진짜 뭐 잠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패시브 인컴 예.
이거를 인제 원했던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출근을 하면서 음. 이렇게 돈을 벌고 해야 될까? 뭔가 이제 자유롭게 뭐 음.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네. 좀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서부터 인제 부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 영상도 계속 그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영상이 네. 계속 떠 갖고 또 제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좀 네. 이렇게 몰입하는 스타일이라 예예. 막 계속 본 거예요, 그 영상도. 저 네. 원래는 강아지 영상만 음. 주로 봤었거든요. 네. 강아지 영상만 2 시간 3 시간씩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영상도 그쪽으로 거의 막 매일 한 2 시간 3 시간씩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책을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냥 뭐 한 권을 봐도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가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을 바로 실천해 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제 켈리지 회장님 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웰싱킹 뭐 이런 책을 읽다가 그 켈리지 회장님이 60 권을 봤다는 거예요, 이 책을 예. 시크릿을. 그 유튜브 뭐 썸네일 같은 거 저 본 것 같은데 굉장히 한 책을 네. 많이 보셨다고. 예. 예예. 음. 처음에 이분도 인제 자살을 결심했다가 처음에 예. 인제 마음을 그 인제 마음 챙김 시작하면서 시크릿을 60 번을 봤다. 그래서 '그래? 그럼 시크릿을 60 번을 보자.' 책을 사서 음. 시크릿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인제 시크릿을 그전에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네.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예. 아 이게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면 되는 거구나. 음.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기분이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그런 인제 음. 기분이 들면서 어 그래서 인제 네. 켈리지 회장님 하는 거를 다 따라했어요 진짜. 음. 그 챌린지를 100 일짜리 100번 쓰기도 3 번을 했고 예. 학원만 아침에 하루에 30 분씩 30 분씩 했던 것 같아요. 예예. 그 챌린지 네. 그 22 음. 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네. 북콘서트 세종대 예. 강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가셨나요? 네 참석을 어. 했었고 어. 아무튼 엄청난 팬이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켈리지 회장님뿐만 아니라 엄청난 뭐 유명한 분도 계시지만 영성가들이 그 일반인도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좋은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음. 미친 듯이 또 인제 마음 쓰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사실 이게 뭐 어떤 계기가 음. 막 안 좋은 일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도 되겠지만 사실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예.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음. 네. 공부를 통해서도 말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음. 제가 22 년, 23년 한 2 년 3년 정도 된 거죠. 3년 만에 부정의 끝판왕에서 긍정의 끝판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음. 거구나.' 그런 걸 음. 느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유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분들,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 써니님께서는 그 원함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추진력 있게 가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한 60번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끌어당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중화하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다리 역할을 좀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다시 붐입니다, 끌어당김. 그리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크릿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수련이 없이 사실은 마음 수련이 해 보니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 수련부터 하고 인제 시크릿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마음 수련 없이 시크릿만 하게 되면은 사람은 뭐랄까?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어떤 부에 대한 것만 끌어당긴다고 한다고 하면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거든요. 네. 사람이 인간한테는 이제 사랑이 있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려움과 욕망이 있는데 사람으로 이제 뭐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거를 다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음.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일단 욕망이 앞선 시크릿부터 무작정 한다는 거는 욕망이거든요. 예. 욕망이 앞서고 어떤 자기 내면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끌어당겨 줄 수가 음. 없는 거죠. 예. 일단 두려움부터 해소를 하고 음. 마음을 비우고 음. 마음의 통나무를 치우고 네. 두려움의 에너지가 네. 에너지가 좋습니다. 통과하도록 음. 일단은 마음 수련이 먼저입니다. 처음에 네. 시작하시는 음. 분들이라면 일단 내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나 뭐 우주나 뭐 아무튼 셀프는 예.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무조건 줍니다. 음. 그게 뭐 부가 됐든 가난이 됐든 내가 예. 가난을 원하면 가난을 주고 예. 부를 원하면 부를 주는데 음. 그게 어떤 내면적으로 네. 내가 마음의 통로을 치우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끌어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음. 생각하는 그런 욕망의 안 좋은 부분만 현실에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크릿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마 히로님하고도 저도 시크릿을 처음 어떻게 접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내가 처음 시크릿을 접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크릿 같은 부분이 결국에는 마음 공부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적인 포인트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길 가는 누구를 붙잡고 갑자기 이제 그분한테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잘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크릿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그 시크릿 같은 경우 꼭 부만 끌어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필요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은 돈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시크릿에서 부를 끌어당기는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도 시크릿도 잘 보면 결국에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조금 더 마케팅적인 포인트를 이제 딱 뭐 세 꼭지만 뽑는다면은 뭐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확언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시크릿에 대한 오해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시크릿을 이루신 분들도 보면은 그분들이 지은 책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 마음 공부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크릿이 현재 어떻게 알려지고 지금 현재에서 포지셔닝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처음에 그 시크릿을 언제 접했냐면은 군대 있을 때 접했어요. 군대 있을 때 그 제가 불교 군종병이었는데 그 불교에 이제 그 절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시크릿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크릿을 처음 보고 그때 굉장히 그 충격을 먹었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거 보시면은 상당히 그 재밌거든요.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군대라는 어떤 억압된 환경 속에서 그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군대에서 시크릿을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 이제 메모장에다가 메일 적고 뭐 이제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도 알려주고 했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히로님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이 시크릿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흥미롭게 지금 네, 느끼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때 나와서 제가 그때 책을 참 그때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먼 거리를 항상 이렇게 통학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는 시간에 전철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항상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그 책이 나왔거든요. 네, 시크릿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제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읽고 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중학생이라는 그 조그만 녀석이 주변에 그런 책을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고립이 많이 돼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혼자서만 계속 해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좀 접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는 이제 나중에 또 그 마음 챙긴 책을 접하게 된 그런 네 그렇게 됐네요.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을 먼저 접하고 그 네.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 챙긴 책을 접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크릿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마음챙김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고마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은 사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저는 뭐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걸 보고 많이 이제 해보셨는데 결국에는 써니님께서 얘기하신 그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뭐가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시간을 적용을 이제 했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뭐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화도 날 수 있는 거고요.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시크릿을 접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오늘 게스트 써니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더 마인드 책이 사실은 이번 에피소드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마인드는 모두 다 아시는 화하이 대저택님께서 출간을 한 책인데요. 써니님께서는 화하이 대저택님을 이제 언제 좀 접하셨고 또 화하이 대저택님의 컨텐츠는 또 왜 이렇게 보셨고 궁금하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보시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한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있다라면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와이 데저택님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손만 나올 때 손만 나올 때. 유튜브에서 손만 나올 때부터 봤는데요. 맨날 5분 컷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20분, 30분 컷이에요. 네, 맞아요. 맨날 5분 컷으로 올라오는 그 거의 다 그걸 처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주 처음에는 아예 안 봤어요. 그 네, 이름이 사실 장난 같더라고요. 하와이 데저택? 뭐야? 음, 뭐 그러면서 아예 쳐다도 안 보다가 매일 네, 올라오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5분 컷이야? 아, 그래, 5분 들어보자. 그리고 5분을 듣는데 매일 20분, 30분씩 듣다 보니까 네, 진짜 그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음, 항상 그 이제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니까 음, 우리가 매일 음식이나 뭐 음식을 섭취하듯이 네,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매일 들으면 음, 사실 그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좋았고요. 그때 이제 그 목표님이랑 여기 어, 30몇 탄가 아무튼 거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텍스트로 네, 이렇게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사실 다 아는 거지만 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이제 한 번 더 읽은 거고요. 음, 그 여기 이제 상상을 현실화하는 끌어당기면 이제 10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 해봤어요. 다 네, 해봤고 현재도 제가 이제 아침 루틴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딱 한 가지 그 1000번 90일 외치기는 못했었는데 네, 이제 24년을 맞이해서 지금 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처음에 계신가요? 네, 하시고 한 계시군요. 번은 좀 빡세긴 했는데 빡셀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 하대님이
100번 외치기를 무슨 앱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그 네. 핸드폰에 깔고서는 이제 카운트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손가락에 끼고 하는 카운터가 있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그 반지처럼 이렇게 끼고 하는 카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인제 뭐 뜨개질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뭐 예. 코수를 세고 뭐 그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색색까지로 사 가지고 음. 옛날에 100번 외치기 할 때도 그걸 맨날 끼고 다녔었는데 예. 그걸 다시 꺼내서 지금 1000번은 꼭 껴야 돼요. 1000번은 그거를 그죠. 꼭 셀 껴야 수가 돼요. 없죠. 예. 아니면은 그냥 한 30분 딱 네. 설정해 놓고 하던가 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걸 끼고 하던가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이 방법이라는 게 10 가지 네. 방법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쵸. 예, 우리는 인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인제 행동하는 게 더 많은데 이런 인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 음. 무의식에 메모리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책에서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인사이트 주는 구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음. 먼지 같은 성공을 시작하라." 음. 입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크게 이게 네. 압박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사람에 네.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네.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려움을 쉽게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네. 내보내는 거 예예 흘려보내는 거 이게 예. 사실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한 3년 차 정도 지금 됐으니까 지금은 진짜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쉽게 진짜 흘려보낼 수 있고 또 네. 에너지라서 그냥 음. 지나가게 놔두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음. 관심을 가지고 단 음. 한 가지라도 이제 실천을 해 보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피로님께서는 더 마인드를 읽으시면서 그러면 어떤 좀 적용하신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 미리 보기 그 부분이 가장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더 마인드에서 내가 좀 와닿았던 문장이라든지 단어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실제로 그걸 보면서 실천했던 그 1000번 그 외치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응원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생 미리 보기라는 단어를 그 하느님이 책에다가 157페이지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미리 보기라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홈페이지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홈페이지 많이 만들거나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에도 그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항상 내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드래프트로 해서 해놓은 다음에 프리뷰를 해서 이제 미리 보기를 누르고 하는데 인생 미리 보기를 한번 이제 써 있길래 이제 보통 인생 미리 보기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인생 미리 보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고 해서 이제 너의 앞날을 생각해 보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 미리 보기를 제 생각에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그 인생 미리 보기가 굉장히 와닿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삶에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예, 좋은 구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히로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오늘 최종화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 네. 부분인데요. 그냥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음. 네. 저는 이게 그냥 그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처음 마지막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와닿고 그냥 공감하는 부분이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또 나눠 드리자면요.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음. 실제로 미쳐라. 음. 목표는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는 과연 미쳐 있는가? 내가 지금 음. 앞으로 미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쵸? 미친 소리 들어야 된다. 써니님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미친 소리를 좀 미쳤다라는 주변에서 좀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냥 왜냐하면은 내 가족부터 네. 이런 거를 그 마음 수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시크릿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걸 예. 쉽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방문 닫고 방에서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목표 한 그렇게 생각할 번 수도 있겠네요. 예. 저분 네. 뭐 하시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이걸 네. 누구한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저의 인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 한 장의 청사진은 예. 사실 제가 계속 인제 시크릿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인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친구들이나 하물며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너 무슨 종교 믿냐?" 막 "이상한 종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예. 얘기를 하는데 예예.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우선은 맞아요. 인제 내가 바뀌는 게 더 목적이고 음. 그리고 뭔가 인제 내가 시크릿한 게 이루어지면 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면 '내 말을 이제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음.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아마 그 하대님 같은 경우는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책에 써 놓으셨는데 요즘에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이제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예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이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이 다다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에 가거나 누구 이제 어떤 미팅 자리나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은 뭐 사실은 다들 그렇잖아요. 하는 얘기가 직장 내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사업하면서의 스트레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가십거리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넌 어떤 뭐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냐? 그러면 스트레스가 항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밈처럼 막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는지 저를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진짜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사실상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없다니 무슨 소리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히로님은 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좀 미쳤다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곁에를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저만의 시간을 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 막 이제 저만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눈치를 채고 이렇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가장 미쳤다고 마지막으로 크게 들었던 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주에서 이제 떠나서 일본으로 올 때 그 음.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일본으로 갑자기 간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너 진짜 이상하게 됐구나. 왜냐면 갑자기 일본으로 간다는 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한국에서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뭐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각자 이제 서로 어떤 더 마인드를 읽으시면서 내가 이 부분 공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더 마인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는 좀 공감이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마인드에서 또 이런 부분이 내가 또 궁금하다 하는 어떤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시크릿 관련된 것도 좋고요. 마음챙김도 좋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궁금증도 거기에 올려주시면 히로님이나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게스트이신 써니님에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좋습니다. 저희 단톡방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저도 있고 보표님도 있고 써님도 네. 계시니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톡방에 보니까 윤영명님께서 그 책을 빌리셔가지고 읽으시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역시 여기고 여러분이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마이클 싱어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책을 읽으시면서요. 친구분 대화 안 통하는 친구분들 사이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두 남자 깨달은 방에 오셔가지고 대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두 남자 깨달음이 에피소드 35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님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이죠, 이제? 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한 750명 정도 되지 예.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750명이나 함께하는 이제 채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성 쪽에서 750명은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가운데 그 써니님께서도 저희 그 방송을 계속적으로 좀 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써니님께서는 두 남자의 깨달음을 실제로 이제 들으시면서 뭐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는지 도대체 이 방송을 왜 들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남자의 깨달음을 왜 들으시나요? 두 남자의 깨달음은 일단 단순한 토크쇼도 아니고 그 일방적인 뭐 강의도 아니고 영성에 관한 책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구절을 이제 주고받으시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이제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일단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찾아보게 돼요. 음,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어그로가 난무하는 시기에 이런 채널을 열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어그로가 난무하는 시대에 또 저희를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방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그 써니님께서도 두 남자의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책이 있다라면 혹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추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음 수련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는 그 이제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그냥 오는 없다라는 책이 음,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번 절판 도서 이제 책추남 제가 팬이었는데 예, 그 절판 도서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음, 살려내신 책은 거의 다 샀던 것 같아요. 예,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음, 요것도 되게 이제 느낌의 중요성에 관한 책이고 음, 그리고 이제 찰스 헤넬의 이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빌 게이츠가 예, 이 책을 읽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의 사업을 음.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뭐 실제로 빌 게이츠한테 들으신 건 아니니까, 예, 어쨌건, 예, 근데 아무튼 이 책도 엄청나게 그 영성 쪽으로 그 끌어당긴 음,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나오는 책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노아 세인트의 어프메이션. 음, 이거는 이제 선불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음, 질문을 이미 이루어진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음,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을 하면서 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 음,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그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이제 이룬 거를 현재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난 어떻게 이렇게 날씬할까? 막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그 어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예, 선불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음, 최근에 읽었던 책은 그 두께남에서 했던 리얼리티 트랜서핑 좋았고요. 예, 조세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 음, 이 정도 추천하고 예.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좀 좋은 책이 많아 가지고 아마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아 이 책은 좀 같이 좀 나도 구매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책들이 지금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절판 예, 사 예. 절 예 살 수 있나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랑 어프메이션은 지금 이제 재출간한 거고요. 네. 절판에서 살려낸 책이고, 이거 찰스의 성공의 문을 마스터키, 요것도 다 지금 현재 시판되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책이 많아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적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이 더보기란에 이 책들의 그 이름들을 많이 남겨 드릴 테니까요. 거기 보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이 책이 찾아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재밌을 것 같고 뭐 보니까 목차의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째 7일, 뭐 네 번째 7일 이런 식으로 쭉 목차도 재미있는 것 같고 저도 다음 책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님 어떠신가요? 다 읽어보신 책이신가요?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책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들어보시면서? 저는 사실 제가 모르는 책들이라서 네 네. 의아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제 또 읽어보고 싶다. 만약에 지금 저희 이거 끝나고 바로 네. 찾으러 막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히로님께서 정보를 이제 남겨주실 거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혹시나 이 책을 두 남자의 깨달음에서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다라면은 그 써니님께서 추천한 책 중에서 있다라면 그런 책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다음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다음 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더 마인드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 35번째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싱어 어차피 이제 다음 편이 마이클 싱어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최근에 히로님께서 델일은 된다라는 책을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델일은 네. 된다 책은 좀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좀 읽으셨다라면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될 일은 된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열이 돼서 예. 계속 읽은 내내 사실 그런 영성책들 중에서 그렇게 긴 호흡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되게 그 독자의 마음을 좀 시선을 좀 사로잡으면서 계속 그 예. 지속적인 스피드를 읽고 내려가는 그 스피드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그 책이 별로 음.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은 정말 그것이 또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기 음.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많이 되게 계속 읽을 수 있다고 좀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예.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충격의 영속이다.'라고 좀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마이클 싱어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삶을 볼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네. 마이클 싱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유튜브에 강의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이클 싱어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존하고 있고 또 이분이 이제 뭐 어떤 성공학을 가르쳐서 성공한 게 아니고 또 요가를 가르쳐서 요가로 성공한 게 아니고 원래 성공한 사업가이시잖아요. 그 델일은 된다 보면 사업으로도 그쵸. 성공하신 분인데 영성으로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왜 그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 영성가다 아니면 뭐 어딘가에 막 심취해서 약간 사이비 종교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좀 누추하고 좀 사회적으로 돈이 없는데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좋으면 저 사람 크게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단편적으로 비판을 할 때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마이클 싱어라는 카드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너가 얘기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경제도 성공했고 영성으로도 성공했다. 이런 분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너도 이런 책을 읽어봐라.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가족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혹시 써니님께서는 최근에 좀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또 질문도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끌어당김을 또 이제 배우시는 분 중에서 마이클 싱어 같은 이제 영성을 접하신 분에서 뭐 리얼리티 테니스핑도 그렇잖아요. 약간 내맡기기, 흘려버리기, 놓아버리기 뭐 이런 건데 또 시크릿은 또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하는 거, 약간 이제 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마음 수련이 이제 먼저 돼야지, 음, 뭔가 마음이 비워져야지, 텅 빈 상태가 돼야 우리가 예, 끌어당기면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 저도 이제 요새 그 보편님이 운영하시는 폴리메스 네, 그 유튜브 그거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폴리메스 약간. 이 마이클 싱어가 좀 그러신 분 같아요. 네, 마이클 싱어는 폴리메스죠. 예, 다방면에서 음,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예, 영성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래서 공감하시는 것 그렇지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그렇지 그죠? 않으면 예, 사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냥 그 가난한 뭐 그 수도자 뭐 예, 그렇게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예, 거고, 우리 가족들처럼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마이클 싱어 책은 사긴 샀는데 아직 다 이제 읽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가지고 그 다음 그 36화부터 좀 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이클 싱어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분은 현재 음. 살아계신 분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영상 많이 접하실 수도 있고, 내맡김과 이제 들리는 된다에 정말 내맡기는 거에 끝판을 보여주시면서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호불호를 갖지 않는 거? 예, 이거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 평가하는 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또 두 남자 깨달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마이클 싱어의 핵심적인 얘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그냥 마음일 뿐이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산책할 때 그 어린 강아지가 막 뛰어놀고 그 어린 강아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강아지가 내 마음이고 그 강아지를 컨트롤하려는 게 나라는 그냥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명상 같은 경우도 그 강아지를 잘 조용하게 좀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하고 그 강아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저에게는 이제 명상이고 많은 분들한테도 이제 차분하게 그 명상하는 게 아마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클 싱어를 이제 접하시면서요, 내맡기기, 또 흘려버리기 이런 것도 좀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다라면 그 호불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뭐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마이클 싱어 그 강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히로님 올려준 강에서 나왔던 것 같고 책에서도 나오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거가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비 오니까 너무 싫다. 근데 이제 마이클 싱어가 생각할 때 비가 오는 건 자연에서 그냥 있는 일이고 그거가 호불호가 없는 일인데 감히 내가 자연을 평가하려 드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그 자연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비가 오면 그냥 오는구나.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네. 저도 그 부분과 마이클 싱어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구나, 손님으로 와서 즐기러 온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은 이 삶이 좀 더 그렇게 마이클 싱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그 네. 여행을 갔을 때 그 마음 느낌이 어떻습니까? 모든 그 하나하나의 체험이 새롭고 신비롭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 어떨까? 항상 이 여행하는 모습으로 항상 음, 내게 다가오는 것. 마이클 싱어의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있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뭐 날씨까지 통제하는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고 그리고 이 삶 자체가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준다. 이렇게 음, 나를 태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곳으로 사파리 여행을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예. 네,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써니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청취를 저도 진행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써니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주된 포인트는 시크릿류를 이제 접하기 전에 마음 공부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취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마음 공부는 잘 모르고 일단 시크릿류를 좀 접했던 분들인데 써니님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무릇 마음 공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뭐 이런 가이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가이드, 저도 가이드가 없이 시작했다 보니까. 예. 가령 뭐 그냥, 어떤 책을 한번 이런 책을 먼저 읽어보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명상이면 어떤 명상을 좀 먼저 해보면 좋겠다라든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좀 접하셨을 때 누군가 선생님만 찾아가가지고 마음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 어떻게 안내해 주실까요? 책을 추천한다면은 예. 이제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그냥 오는 눈은 없다. 요거 음. 또 이제 본인의 이분이 20대에 예. 그 알코올 중독하고 코카인에 빠졌던 분인데, 예, 그 영성가, 그 마음 수련을 하면서 예. 영성가로 이제 거듭나서 예. 이분이야말로 그 포브스에서 선정한 예. 포브스에서 선정한 그 가장 잘 알려진 여성 20인에 선정이 되신 분이에요. 아, 여자분이시군요. 예. 네, 가브리엘 번스타인. 음. 이분, 음, 요렇게 이제 본인의 체험이 들어간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니타 모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건 이제 음. 인사 체험 얘긴데, 네. 음. 그리고 그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고 다시 이제 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요런 맞아요. 얘기도 그 읽으면은 그 어떤 셀프의 세계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음. 인사 체험 얘기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분도 이제 웨인 다이어하고 같이 그 네. 강연을 다니고 네. 그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실제 사례가 들어간 책을 읽으면 예. 처음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그 가설 어떻게 보면은 가설을 믿는 건데 네. 가설을 사실은 믿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쵸.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뭐 아무리 뭐 그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을 했다 해도 네.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본인의 체험들이 들어간 책을 네. 그 처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얘기해 주셔서 생각이 든 건데 그 시크릿뉴를 이제 오래전에 시작됐고 이제 그걸 믿는 분들께서 이제 하도 또 이제 반대 세력들이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뇌과학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증명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해도 믿기 싫은 분들은 끝까지 안 믿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와닿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양자 물리학에서 뭘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실 분들은 그냥 어차피 믿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그 그냥 오는 은 없다.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예, 그냥 오는 은 없다. 이 책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보면은 책 표지에 그러면서 나는 왜 운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을까 해서
예, 포브스 선정 베스트 브랜드 여성 20, 그다음에 세계적 영성가 디펙 초프라, 예, 디펙 초프라의 강력 추천,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오프라 윈프리 쇼 선정 슈퍼 소울 100,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예,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에서도 한번 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뭐 즐거움에도 끝이 없겠지만 예, 알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음식을 섭취하듯이 세수하고 있 닦듯이 그렇게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하나하나 잠재의식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네. 습관을 만들면 그게 잠재의식이 되는 건데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저처럼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인간 개조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계속 그 뇌리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개조, 네, 인간 개조라는 게 정말 자신이 원해야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서 계속 배우고 계속 방금 썸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두 남자의 깨달음에서도 계속 새로운 책과 새로운 영성 책을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고 계속 저희가 청취자분들께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네 계속 이렇게 새로운 책이 또 있으시면은 또 얻어가시고 또 배워가시고 주시고 이렇게 그런 교류의 장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35화 네 저희 써니님을 모시고 특별한 게스트 써니님을 모시고 하는 이 35화를 네 저희 더 마인드 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두 남자의 깨달은 에피소드 저희가 30편부터 31편부터 35화인가요? 31, 32, 33, 34, 35. 예, 31화부터 35화까지 더 마인드라는 책을 함께 했는데요.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두 남자의 깨달음 오페였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